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시고 번아웃을 막는 13초의 비밀, 연결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웠는데 출근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보통 출근하신다면 집이 너무 가까운, 옆에 산다 이런 분 아니시면 뭐 자동차로 출근하거나 아니면 보통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제 진료실에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출근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을 비 씨라고 하겠습니다. 비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님께서 얘기를 하시길 내가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한 와중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가다가 좀 가볍게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살짝 다치면 한 3주에서 한 뭐 2개월은 출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내가 이 작은 무역업체에 다니는데 프로젝트도 많고 일이 많아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요즘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작년에 새로 상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꼼꼼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꼼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오탈자가 틀리면 다 빨간 펜으로 체크해서 막 주면서 막 이렇게 성의 없이 하냐 이렇게 조금 너무 심하게 꾸짖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지쳐간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언제부턴가 몇 개월 전부터는 내가 이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이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드니까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비인간적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 최근에 갖고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안 풀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요런 어떤 현상들 나도 이런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내 친구나 또는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모습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이게 조금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좀 심해지고 회사에서의 생활도 힘들어지면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번아웃 증후군 같습니다. 번아웃이 뭐지? 요새 얘기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매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산업화가 막 진행되던 미국에서 거기서도 이제 워커홀릭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일하다가 사람이 과로사도 하고 일하다가 너무 우울증이 걸리고 문제다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얘기가 많이 된 거는 2000년대 이후, 21세기, 특히 2010년대 이후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가 전 세계랑 경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막 일을 해도 인도에 더 막 똑똑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 막 이러고 세계적으로 막 다 경쟁을 해버리니까 경쟁이 너무 격화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어떤 신자유주의라 그래서 굉장히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압박감들이 더 많아지고 그 와중에 또 인터넷이란 게 생기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를 효율도 좋지만 늘 언제나 연결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말에도 급한 일 있으면 다 메일 오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스탠바이 하는 상태가 되면서 사실 좀 더 피곤해졌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로사라든가 이 사람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너무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고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서 번아웃이 연구가 많이 되게 됐고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도 얻지만 일에 의해서 건강이 해쳐지는 정도가 많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그러면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유명한 메슬렉이라는 심리학자가 번아웃 연구했는데요. 그분이 심리적인 거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정서적 소진. 정말 이렇게 다 타버린 느낌, 감정적으로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다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고요. 2번째로는 냉소가 있습니다. 이게 일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내 일에 대해서도 조금 냉소를 갖게 되고 비인격화, 비인간화를 느끼게 되는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직무효능감 저하가 있는데요. 일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나 따위가 뭐 일을 잘하나? 이런 식으로 지치다 보니까 실제 효율도 떨어지고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하는데요. 하나는 신체적인 피로. 신체적 피로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좀 새 몸이 돼야 되는데 어제 연속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인지적 피로 축적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많이 지쳐 있으니까는 옛날에 이게 사람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가늠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서류 한 장 쓰려면 대충 얼마나 걸려. 이거 기한 내려면 오늘 밤새면 되겠다. 이런 감이 있는데 이 감만큼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계획이면 오늘 밤새고 내일 아침에 딱 냈어야 되는데 밤을 분명히 샜는데도 완성이 안 되고 뭔가 진도가 안 나가고 글자가 안 들어와가지고 막 내일 점심에 내게 되고 그러면 또 더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인지적 피로 축적까지 번아웃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정말 지친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두꺼비 집 내려가면서 불 안 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진짜 큰 병 날 것 같으니까 정말 뭐 안 좋은 병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몸이 자기 보호를 해버리는 현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절전 모드가 돼버리는 거죠. 더 쓸 수 없게. 왜냐면 여기서 더 쓰면 진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팀이 다 바쁘니까.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미룰 수 없으니까 여러 압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의 신호나 분명히 내 몸은 지금 안 좋다는 걸 나도 어렴풋이 자각하지만 업무가 밀려오는 거에 더 신경 쓰느라 내 몸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 지칠 때까지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 압력 그리고 그 상황 이게 좀 번아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충전 안 하고 생각 없이 갖고 다니다 보면 완전 꺼져 있을 때 있잖아요. 완전 방전돼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얘를 충전기에 꽂아도 바로 안 켜지지 않습니까? 많이 방전된 경우는 한 5분 꽂아놔야지 이제 이렇게 빈 배터리가 이렇게 뜨면서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1%부터 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마이너스가 된 상태니까 0까지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비님,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회사에 가서 조금 당장 쉴 수는 없더라도 휴직은 못 하시더라도 일을 좀 조절하고 주말에라도 충분히 쉬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잡으실 때 당분간은 건강 중심으로 쉬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비님이 아니 선생님, 제가 무슨 사장도 아니고요. 제가 팀장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게 뭐 엄청 잘한 게 없는데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번아웃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이미 내 몸은 적색 신호가 켜지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데 뭔가 엄청난 걸 해내고 뭐 고시를 합격한다든가 뭐 회사에서도 뭐 100만 불짜리 무슨 계약을 따내야 그다음에 피곤하다고 말할 어떤 자격도 생긴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데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걸 했어도 나는 내 몸은 지금 상태가 피곤할 수 있는 거고 회사 일이 아니어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없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쉰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번아웃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번아웃은 개인의 취약성이나 개인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기여는 하겠지만 큰 원인,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어떤 시스템이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쉬기 어렵게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시스템의 모델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79년에 카라섹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직무 요구 통제 모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X축, 오른쪽 축은 직무 요구에 대해서 했어요. 직무 요구가 뭔가 하면은 업무량이라든가 나한테 주어지는 작업의 부하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나한테 주어지는 양 이런 것들이 직무 요구가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직무 요구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랑 통화도 해야 되고 동료들끼리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대인 간의 갈등
대인 간 부담도 다 직무 요구에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 업무잖아요. 이쪽 위로는 직무 재량, 직무 통제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요거는 좀 회사 분위기고요. 요거는 개인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재량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통제는 크게 보면은 재량권이랑 의사 결정권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담당자 내가 이 업무 받았을 때, 아, 이거 많으니까 조금 이때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량권과 의사결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을 해야 될 양은 많고,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이런 상황일 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일 좋은 거는 일이 좀 요구가 높지만 나의 재량이 높아지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너무 높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많은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을 이미 여기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일을 당장 줄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도 안 다닐 수 없고. 근데 여기서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새로운 모델이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직무 요구 통제 모델에 더해서 하나가 Z축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 지지예요. 상사나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입니다.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뭔가 하면 상사가 나의 복지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내는지, 너무 힘들지 않은지, 이런 거에 좀 일할 때 괜찮은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말하는 걸 좀 존중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뭔가 업무를 추진할 때 호의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동료들도 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누구한테 넘기고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 관심도 나한테 좀 서로 얘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힘들 때 내가 좀 해줄까? 이런 식으로 같이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럴 때에는 설사 아까처럼 높은 어떤 긴장도에 있는 일이라고 해도 훨씬 예방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번아웃 증후군을 말한 메슬렉 학자가 되게 걱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건강 문제라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의사들이 얘기하고 건강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개인의 병으로 몰고 간다. 이거 그냥 그 사람 번아웃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또 취약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낙인이 찍힐 수 있고 회사에서는 안 좋아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약한 거는 분위기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위기라면, 너무 지치기 전에 직무를 조절하거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들, 전체 분위기들, 그리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자기 한도를 넘어서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기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 일 안 하면 밀려나고 다들 미워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번아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해도 당장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고, 그래도 이 회사를 다니고 일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회사에서 서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내 동료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번아웃 증후군이 예방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지내자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크게 보면 맞습니다. 크게 보면 맞는데, 이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따뜻함을 누가 결정하느냐예요. 따뜻함은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내가 안전하고 좋아야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말해도 그분이 뭐 예를 들어 부장님이신데 요새 많이 쉬는 것 같아, 따뜻하게 얘기해줘도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따뜻함은 듣는 사람이 정말 조금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따뜻함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기심 어린 진정성 있는 질문입니다. 서로 관심이 있다는 거는 좀 요새 뭐 힘든 일이 정말 없나? 근데 그게 그냥 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는지, 요새 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이렇게 좀 진정성 있는 질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솔직한 대답을 여러분 이렇게 상사분들이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으세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예의상 물어보신 건데, 여기 정말 힘들고요. 저 진짜 요새 이런 일이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분위기 더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원 입장에서는 특히 하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어떤 안전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심리적 안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적 안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분위기. 그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어떤 굉장히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말대꾸를 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께는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많이 장려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컸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곡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가 최소한 우리 팀에서 우리 회사에서 좀 신뢰를 느끼게 되고 훨씬 좀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사실은 피로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되게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거든요. 그것만 좀 줄어도 좀 낫다는 거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레벨이 불안의 레벨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고 피로가 덜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힌다. 신뢰를 쌓으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해야 되나 했을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취약성의 고리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아까 그 비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님이 A라는 사람이랑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회사에서 이제 요즘에 나의 취약성, 내가 요새 힘든 걸 얘기한 거예요. 나 요새 사실은 막 정신건강의학과도 가고 있고, 나 요새 잠도 안 오고, 몸도 너무 안 좋고, 야, 이러다 진짜 무슨 어디 큰 병 걸리거나, 이 회사 지난 후배처럼 나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 봐 너무 걱정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취약성을 털어놓은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 A가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제 너무 중요한 그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정말 우리가 신뢰와 회사에서의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순간인데 B가 이렇게 아까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가 이걸 듣고 약간 한 2, 3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나 병원 다닌다. 힘들다. 사실 요새 좀 너무 어렵다. 회사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온몸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사실은 기다려주면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지? 얘가 진짜 힘든가? 이거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비판하지 않고 이 순간이 바로 연결감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취약성의 고리가 닿는 그 몇 초 이런 거죠. 그래서 연결감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는 저는 막아뜬다라는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막아뜨는 시간을 좀 견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멋있게 반응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수용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막아뜨더라도 진짜 내가 이거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 사람 좀 이해해보고 싶은데 일단 평가하지 말고 좀 들어볼까? 이거 무슨 느낌이지? 이렇게 느껴보고 이해해보고 쳐다보는 그 시간. 어떤 이 상대에게 무언가 강요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기다려보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럴 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내 속마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결감의 단위는 초가 아닌가. 그래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13초. 우리가 모든 말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번아웃이라는 게 너무나 쫓기면서 내 마음도 남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달리면서 생기는 일인 것 같고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존중하고 공백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로 우리가 좀 바꿔간다면 번아웃을 막는 13초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사의 폭언과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이후에 업무 환경은 나아졌는데 이후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또 다른 빌런이 제가 된 것 같아요. 번아웃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좀 마음이 아픈 질문인데요.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회복하면서 일이 안 되는 거는 빌런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내 내부의 소리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너무 지쳐가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멈추고 내 내면을 다시 회복하는 데 신경을 쓰는 어떤 모드 전환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기왕이면 고통이 줄어드는 게 좋고 또 동료들을 위해서 낫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요. 너무 내가 빨리 좋아져야 된다. 빨리 원상복구돼야 된다. 이 조바심이 나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회복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많은 걸 하겠지만 꼭 이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문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어렵지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번아웃이 회복될 때는 일단은 충분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감각이라든가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밋밋해지거든요. 생명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되살리고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오감 묘사나 오감 일기 같은 거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5가지 감각들 있잖아요. 귤을 먹으면서도 귤이네 이게 아니라 귤 참 색깔이 주황색이네. 볼록볼록하네. 뭐 이렇게 보고 맛도 요건 좀 쉬면서도 다네. 이렇게 좀 묘사해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생명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살아나거든요. 감각들이. 그리고 이렇게 감각이 살아난 다음에 감정이 되살아나고 이게 좀 생생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점차 생명력이 나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과 여러 가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번아웃이 온 나를 인정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번아웃이 이제 시스템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해도 왜 하필 내가? 결국 내가 좀 잘 대처 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워낙 자기 책임 무한 책임주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나약해서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잘 자기 관리 못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이 피곤한 게 아픈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고 말고의 사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내가 피곤한데 내가 인정을 안 해주면 오히려 그 상황이 방치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에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번아웃이 좀 잘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책임감이 오히려 너무 강하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소진이 많이 됐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부탁 안 하고 남의 일도 막 더 해주고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남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움을 청하는 역할도 한번 해보라는 어떤 확장의 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잘못이 아니고 흉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미 아픈 나를 너무 인정해주지 않고 막 자학하기보다는 좀 수용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 심하게 오면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힘든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거 진짜 번아웃의 증상이거든요. 번아웃 심하게 오면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나를 걱정해서 뭐 밥 먹었니? 이런 것도 막 대답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해. 막 혼자 먹고 싶은데 또 어디가 아프다 그래. 막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점심시간에 혼자 있고 싶은데 내가 좀 필요하면 얘기할게. 너무 뭐 같이 먹어야 되는 일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땐 좀 수용해주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닌 척하고 밝은 척하고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소진이 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푹 쉬고 휴식을 늘리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말통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랑만 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시간 올해까지 고생 많으셨고 오늘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네. 9시 6시 일하는 사람들 빡빡한 생활엔 휴식도 필요해 눈치도 없이 찾아오는 야근